아기가 23살 먹었는데요.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간 때문에 아기랑 산모랑 다 실패할 확률이 90%라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하면서 예정일보다 한 달 반 먼저 제왕절개를 해서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지금 23살 먹었고 대학교 3학년 무용 전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가 3살 때 제가 자궁 경부암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이 한 15년을 살았는데 그 15년 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난소에 혹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혹을 수술하자고 해서 혹을 수술하는 과정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소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하는 과정에서 간 수치가 또 높아져 가지고 항암을 3번 하고 결국은 그 항암을 포기하게 된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항암을 지금 포기하면 2달도 못 살 거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밥을 제 손으로 해 먹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갔어요. 그 항암제 후유증으로 관절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2층에 살고 식당은 3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3층에 밥 먹으러 못 갈 정도로 관절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상담하러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관절을 해가지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관절 치료하면 다시 오세요 이러면서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강제로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익산에를 다시 와가지고 익산, 전주 관절이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니면서 관절을 검사도 하고 했지만 결국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2달 살다가 죽을 건데 관절이 망가지면 어떠냐 이렇게 그냥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제가 간이 나쁜 관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것도 간이 나빠질까봐 못 먹고 저것도 간이 나빠질까봐 못 먹고 이러는 상황에서 친구가 이 가시형건키를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근데 가시형건키도 저한테는 검증이 안 된 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친구가 어떤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그 동영상을 보고 엉겅퀴를 꼭 먹어보라고 권해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이 가시 엉겅퀴를 얘기하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유명한 의학 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동영상을 한 30번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30번을 보고 나니까 엉겅퀴가 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간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엉겅퀴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체중도 많이 줄었고 뭘 먹으면은 항암제 후유증으로 많이 토하고 머리도 다 빠지고 한개도 없고 이럴 때 정말 삶이 비참했었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이럴 때. 근데 그 엉겅퀴를 먹으니까 그 쌉쌀한 맛이 그 입에서도 일단 그 쌉쌀한 맛이 좋았고 또 그게 넘어가니까 다시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엉겅퀴를 거의 주식으로 먹다시피 했어요. 하루를 지내면서 뭐가 좀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엉겅퀴를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엉겅퀴를 먹고 또 배가 고프면 밥 대신 또 엉겅퀴를 먹고 그래서 하루 종일 엉겅퀴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느샌가 모르게 무릎 아까 치료 못했다고 했잖아요. 관절. 그랬는데 관절도 좋아지고 그때 제가 암검사를 하러 다시 그 대학병원을 갔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죽어서 안 온 줄 알았대. 근데 제가 멀쩡한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머리도 길었고 관절이 좋아져서 걸어서 갔잖아요. 제가 병원을. 그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간이 거의 정상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관절도
정말 부드럽게 걸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었어요. 지난번에 검사가 너무 잘 나와서 요번에는 저기 CT를 찍어 봐야 되는데 CT는 다음에 찍기로 하고 피검사만 한번 해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피검사가 나오는 날에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암이 재발했지 이러고 제가 암이 재발한 이유를 곰곰이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3개월 전에 교수님이 평생 암으로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이 소리를 듣고 다 놔버렸더라고. 어느새 보니까 엉겅퀴도 안 먹고 있고 뭐 그냥 되는 대로 평상시로 돌아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미 손 못 대요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2달도 못 산대. 그때는 2달 산다 했는데 지금은 2달도 못 살고 암이 워낙 많이 퍼진 데다가 급성에다가 막 그 지독한 암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장이 교차하는 부분을 막 꽉 물고 있대 암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퍼지고 복막에다가 막 그 암세포를 쫙 뿌려가지고 그 복막에서 각종 장기로 들어가는데 2, 3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 3주 걸리는데 2, 3주 걸리고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져가지고 복수 차고 통증이 있어서 죽는데 2달 안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인가 싶더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대장암을 하시는 분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스피커폰을 켜놨어요. 거기다가 그쪽에서는 제가 듣고 있는지 모르고 둘이 통화하는 줄 알더라고. 근데 그분이 통화를 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상대방에서 그분 어차피 손 못 써.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항암이나 하게 보호자고 환자고 다 설득해요.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얼른 전화를 끊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항암하게 내일 입원하세요. 입원 수속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그냥 2달 살다 죽을게요. 그러고는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면서 막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후회할 일은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문 닫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3개월 전에 암 없다 해놓고 무슨 3개월 만에 또 2달 산대. 말만 하면 2달 산대 갖고 제가 화도 나고 그래갖고 막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지?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누나 검사 결과가 잘못됐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막 화를 내면서 누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게 서울로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나 거기나 똑같겠지. 그러고 그냥 저는 그냥 그 순간에 포기했어요. 또 그랬더니 동생이 막 그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그 1층 로비에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국립암센터라 하면서 내일 모레 진료가 잡혔으니까 지금 있는 병원에서 뭐 서류 떼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국립암센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류 등록하고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원대에서 떼간 제 거 CD 이런 거를 보시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려면 오늘 입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겠다고 입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인실로 입원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밤새 장을 비우는 거를 일을 하고 그 이튿날 하루 종일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다 오래. 그래서 저는 여기 아는 데도 없고 집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몸으로 무슨 집에를 가냐 하면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나가서 그 호수공원 있어요, 일산에. 그래서 호수공원 걷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를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교수님이 회진을 오셔가지고
제가 떼갖고 간 서류를 보고 그 서류가 열흘 전에 서류였어요. 검사를 한 지가 열흘 됐어요. 근데 그 열흘 후에 금요일 날 한 검사에서 엄청나게 똥 퍼져봤다는 거예요. 그 열흘 순간에, 열흘 동안에. 그래가지고 다른 환자들 다 스케줄 접고 내일 모레 수술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동생을 보고 막 그러더래요. 저분한테 수술 받으려면 서너 달 기다려야 되는데 워낙 급성이고 서너 달 가면 이미 죽고 없을 거니까 다른 스케줄 다 조정해서 수술하려고 하니까 누나 설득하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13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장을 다 잘라낸 거예요. 대장 50cm, 소장 30cm, 직장 10cm, 그리고 양쪽에 임파절 2개 다 잘라내고 복막을 50%를 걷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열 이틀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수술자리 염증 생겨가지고 영양 공급 안 되고 염증 생겨서 다 수술자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 염증 치료하고 다시 거기를 배를 꼬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항암날이 잡혀가지고 항암날을 기다리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있는 과정에 그렇게 수술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엉겅퀴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한 항암하기까지 수술하면서 항암하기까지 한 2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엉겅퀴 못 먹었거든요. 금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못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항암을 첫 번째 했어요. 무사히. 그랬는데 두 번째 항암하러 갔더니 간 수치가 또 막 올라간 거예요. 너무 높이.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 간장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약을 먹고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해서 간장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 그 간장약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엉겅퀴 대표님한테 엉겅퀴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항암을 하고 있는데 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바로 엉겅퀴를 한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고 가서 간 검사를 했는데 항암을 할 정도로 간 수치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항암을 12번에 거쳐서 다 무사히 마치게 됐죠. 제가 그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먹었던 엉겅퀴가 이 임실 가시엉겅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엉겅퀴를 즐겨 먹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지금은 많이 먹지는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항상 이 엉겅퀴를 떨어뜨리지 않고 먹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엉겅퀴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제 생명을 살려준 엉겅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즐겨 먹고 있어요.